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씨. 반갑습니다. 최정근입니다. 김수서, 김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짤막하게. 저희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식이 아니라 자세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한테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 은행이 아니에요. 근데 통장을 개설해 줘요. 그래서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계좌를 개설한다는데요. 근데 소리를 질러요. 본청에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저희들이 주눅이 들었죠. 이거는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거기서 만든 자료에 멘트를 가지고 워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소리 질러요. 또 소리 지른 이유 중에 계좌 개설은 통장 개설이 아니라 어카운트, 계정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알아본 결과는 통장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이나 이쪽하고 토론을 여러 번 하면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은행 아니냐? 은행이잖아요 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예금을 받아서 신용 창출을 안 하기 때문에 금융법률상 은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렵네요. 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십장생들 얘기를 했죠. 네. 욕이에요 십장생이?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십장생은 욕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기분은 나쁠 거예요. 굉장히 똑같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똑같아요. 은행은 아닌데 은행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같은 규제는 안 하겠다는. 안 받겠다는 거죠. 금융위가 대려 그냥 은행 아니라고 해주고 그냥 니네 은행같이 규제 안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종지업자하고 금융업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금융 노동자들 제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요 정도는 알아줘요. 예. 요 정도. 자, 은행법 적용 된다 안 된다? 아예 종지업자는 은행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네. 근데 인터넷 은행은 된다? 네, 받아야죠. 자본금 인터넷 은행 얼마죠? 250억 원입니다. 250억이에요. 네. 근데 종지업자는 200억 200억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규제 사항 중에 참 희한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과 일반은행은 금융위의 인가인데 종지업자는 인허가입니까? 지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정이에요. 뭐 지정을 잘 생각해보면 자격 기준이 돼도 내가 너 지정 안 하면 너 종지업자 안 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금융위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더 큰 거죠. 요즘 최근에 금소법이 발의돼갖고 여러분들 은행 가서 통장 한번 만들려면 종이가 몇 장 나오는지 아세요? 한 20장 정도? 네, 한 18장 정도가 나와요. NH 농협은행 기준으로.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용자 보호입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려면 은행원들이 물어봅니다. 이 통장 어디다 쓰실 거예요? 급여 통장 쓴다 그러면 재직증명서까지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혹시 배포 통장?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걸 또 써야 돼요. 이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념 아래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을 그렇게 40분 동안 시간이 걸려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는 종지업자, 빅테크, 아까 얘기한 네이버 같은 데가 이런 데에서 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면 돼요? 클릭 한 두세 번이면 끝나죠. 3분이면 됩니다. 3분이면 네. 됩니다. 그러면 띡띡띡 해서 3분이면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자가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원칙은 이자를 안 준다고 말하지만 리워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자는 안 주는군요. 2.5%에서 뭐 이벤트 할 때는 제 9%까지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은행의 예금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데이터에 보시면 알겠지만 0.01%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들이 되게 많고요. 아무리 많이 줘도 0.5%. 그죠? 이런 상황에서 리워드가 2.5%에서 뭐 맥시멈 9% 이렇게 됐을 때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군침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대출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후불 결제 인당 3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핀테크 업체가 20개다. 30만 원이 엮어내면 300이고요. 그렇습니다. 20개 되면 600이 되는 겁니다. 월 한도가 1인당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하이리브드 카드라고 해서 지금 체크카드라고 해서 30만 원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의 연체율이 몇 배나 높죠? 3배 정도 네, 된다고 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방은행 금리가 몇 프로요? 0.01%. 아니 여기서 2.5% 주는데
지방에다가 예금 매치게 하겠습니까? 지금 네이버 통장이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네이밍으로는 네이버 통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식 명칭은 미래에셋증권 CMARP 통장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분증만 있으면 상분면 개설되고 인증서 없이 비밀번호 하나로 끝나고 현금 수수료 무제한 무료. 장난 아니죠? 그러다 보니 지방은행에서 하고 있는 공공성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그 지방의 지역에 있는 자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지방은행의 지방 공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많은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방은행이 자금 조달을 해서 지역에 이제 주로 대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재투자에 대한 평가들을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역 재투자를 촉진하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지역 재투자가 힘든 구조가 되는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은행에서는 그러면 자기는 고금리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거를 이제 그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자금 중개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김수석이 얘기했던 금융위 부분을 좀 더 한 번만 짚고 가자면 금융위의 어떤 부서는 빅테크를 키워야 된다. 은행은 사양산업이다. 라고 하면서 은행의 금융노동자 10만 원, 죽돈만 원 신경 안 쓰고 빅테크 부분만 키우면 뭐 대한민국 금융위, 대한민국 은행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진짜 선진국에 속하는 편이고요. 아시다시피 제 그 중국에 예전에 알리페이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중국에서는 길에서 국어를 할 때도 QR코드로 국어를 한다고 하죠. 되게 야 얘네 정말 첨단인데 싶었는데 알고 보면 걔네들은 계좌가 없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계좌가 없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은행 통장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렴풋이 알기로는 기사상에 1인당 금융기관 통장이 2.4개에서 4개 정도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지 빅테크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통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빅테크에 만들어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한국 대가 또 있대요. 영국 쪽에 영국이죠. 챌린저 뱅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은행의 독점이 너무 심하다 보니 독과점이 심하다 보니 일부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뒤로 찾아봤거든요. 네네. 영국의 아이파구라는 그 지급결제은행이 2019년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그렇겠어요? 은행과 같은 규제를 안 하고 과도한 영역을 열어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무절제하게 되는 거죠. 손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고 돈을 내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자들은 사실 숫자들도 어마어마할 거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범위가 상당히 넓었거든요. 저는 이런 협회가 있는 줄 모르겠는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문이라고 해서 그 얼마 전에 났어요. 5월 20일 날. 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지자체의 이제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면 지역에서 돈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거잖아요.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애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그런 빅테크 네이버가 2.5, 3%? 어떤 때 7%? 아니 이렇게 주면서 걔는 뭐 먹고 산다는 겁니까? 그래도 다 돈 나올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할 겁니다 아마. 전자금융법 개정법 법 개정을 해서 금융노동자, 대한민국의 은행,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전업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말 시스템을 지키고 제대로 가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어디다 더 치중하고 있습니까 요즘?
저희 빅테크 업체의 사업 구조 분석에 정말 매진하고 있고요. 궁금하니까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 3%, 7%를 주는데 돈이 거기 들어가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걸 찾아보니까 한 군데에서 나왔어요.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지금 3억 원에서 5억 원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금 수수료 1.3%때 네이버페이가 지금 2.75%. 네, 2.75%. 무려 2배 정도 되죠. 이게 매출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 저기는 정부에서 3년마다 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이렇게 쪼이고 있잖아요. 신용카드사들은 그것 때문에도 시위를 하러 가죠.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은행은 관치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제가 듣기에는 관치가 아니라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 관치를 넘어서서 예, 그냥 뭐 정치권에서 그냥 자기들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뭐 원금도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지역 은행 위원장님들 지금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금융산업 노동조합에서 은행 지부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요. 정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신의 사용자,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답변을 줘라. 이현정 차장님, 거기서 있지 말고 답변 왔어 안 왔어요? 한 군데도 안 왔습니다. 한 군데도 안 왔어요. 한 군데도. 결국은 2번이나 했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했다고 믿고 조회수 1000 넘기자. 여러분들 직장이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80%가.